저자들은 P2P 기술이 사회를 재설계할 것을 예측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은 무결성, 권력 분산, 즉각 인센티브, 프라이버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화로는 금융에서의 처리 과정의 단순화 신뢰화, 조직의 자동성 복잡성에 따른 프로젝트 단위화, 사물 인터넷의 블록체인 기반화의 변화, 국제관계에서 부의 이동과 자산 소유권의 명확화, 정치에 있어서는 정책별 시나리오 예측 시장과 온라인 법정 등이 있겠습니다. 저자들은 신기술 규제를 완화하되 국제적 거버넌스로 보완하여 가자는 당부를 합니다. 책 블록체인 혁명, 2016년 출간되어 2017년 한국에 정발된 책입니다. 한국에는 2017년 말 블록체인 광풍이 일어나면서 주목받은 개론서입니다. 저자는 블록체인 연구재단을 세운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부자입니다. 이 책으로 단숨에 세계의 사상가 2위 자리에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책의 목차 순서는 P2P 기술이 사회를 새로 설계할 것을 서론을 편 뒤 실제 사회 각 분야에 어찌 적용될지 예측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당부합니다. 먼저 가치. 70년대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발명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개자, 구글, 은행, 학벌, 정부 등이 그 정보를 권위로서 검증해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개자는 신분을 확인할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고 중개기관의 신용이 재화가 되는 시대가 반세기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률의 정체, 부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2008년 P2P 기술이 비트코인의 형태로 신뢰의 프로토콜로 발전합니다. 2015년 각국의 창업이 일어나면서 2022년 이후로 합종연행이 예상됩니다. 특정한 서버의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는 무결성과 정보의 신용, 망각되지 않는 인터넷과 달리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시간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저자들은 P2P의 7가지 원칙이 인류 사회를 2020년대 재설계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먼저 무결성. 돈을 중간에서 받고 건네주는 대출, 할부 등이 종언할 것입니다. 권력 분산. 데이터 수집, 맞춤형 광고, 정치적 파편화가 다시 없어질 것입니다. 가치 분산. 비대칭적인 정보, 부의 독점이 해소되고 에너지나 공공재 등의 부와 가치가 분배될 것입니다. 보안. 해킹, 스팸, 랜섬웨어로부터 공개키 기반 구조로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도 기술적으로는 감시체제인데 아이디의 확인이 비공개화될 것입니다. 권리보전. 계약, 정관, 법률, 퍼블리시티권의 암호화로 홀리크라시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편입. 인프라 비용 때문에 인류 대다수가 은행의 접근도 배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패가 종언될 것입니다. 저자들은 컴퓨터 통신 기술이 앞선 국가, 기업, 개인이 부를 더 가지던 시대에서 수학, 암호학, 행동경제학에 따라서 부를 가지게 될 룰이 다원화될 시대를 낼 것을 예측합니다. 저자는 현재 세계가 결사보이하는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이 위태롭게 허술한 위에 서 있다고 지적합니다. 5번에서 10번의 중개를 거쳐야 하고 가치의 이전, 저장, 대여, 교환, 보장 모두 고비용입니다. 전자거래로 우리는 순식간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 정산은 주식의 3일, 카드의 7일, 채권의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점차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월가와 은행권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중개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은 크라우드 펀딩화, 정보시장은 위키피디아화, 신용평판은 실시간화됩니다. 출자전환, 영업일, 통화정책, 계좌동결, 인출한도, 영업시간, 투자은행, 브로커, 금융전문법조인, 어닐리포트, 보험 등등이 점차 소멸할 것입니다. 저자들은 행위들의 경제성이 달라지므로 조직의 형태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검색 비용의 감소는 회원가입과 신원조회를 줄일 것이고 계약 비용의 감소는 내부 전자결제, 대금결제, 인사평판 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기업 내의 자원 이동과 권력 이동이 정치 논리에서 시장 논리로 점점 바뀔 것이고 제3세계에서 수표 어음도 신뢰 가능해지면서 BOP 시장에서의 롱테일 금융시장이 성장할 것입니다. 저자들은 조직의 경계가 바뀌는 실험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을 예측합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고유한 역량을 제외하곤 아웃소싱해보면서 회사들의 경계가 정해질 것입니다. 회사는 내부 거래 비용이 외부 거래 비용보다 저렴해지는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후자가 클 때에는 제국과 다국적 기업의 시대, 후자가 저렴해질 때에는 개인 유튜버의 시대가 열립니다. 저자들은 블록체인 시대에 앱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시로 제시합니다. 현재의 구글, 페이스북 이메일 인증식의 회원가입 역할을 주민번호가 대체할 것입니다. 다중 아이디가 불가능해지면서 평판 세탁이나 댓글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가격 책정, 여론조사가 정확해질 것입니다. 정보의 중간 탈취가 불가능해지면서 다시 맞춤형 광고가 없어지고 포괄 광고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저자들은 자동성과 복잡성에 의해서 기업들은 4가지 형태로 나뉠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계약, 공개 네트워크는 당분간 주요 일자리입니다. 참여 경제의 인센티브화는 유튜브처럼 위키, 레딧, 기터브 등이 수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의 활성화, 현재의 공간, 차량을 넘어서 공구, 차고, 노동까지 공유 경제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율형 에이전트와 분산형 자율 기업은 대기업들이 갈 방향입니다. 제조,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등 각 부서가 모두 분사하면서 작은 자회사화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 시대의 핵심은 계량기와 통신 식별입니다. 인터넷의 중앙 집중형 DB로는 고비용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식 분산 신뢰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내비가 실시간화된 이전 시대를 상상하기 힘들듯이 전기, 물, 쓰레기, 정부 예산까지 점차 실시간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차량, 카드 정보, 해킹 방지, 운전자 간 매너, 보험 책정 등 이 모든 과정이 싹 우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창업의 진입 장벽과 정치적 부의 재분배가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관계. 아직도 세계 인구 중 하위 절반은 가축이나 벽돌집을 자산 삼습니다. 은행이나 통신 인프라를 국가가 세우지 못해서 선진국의 금융적인 부가 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선 전화를 뛰어넘어서 바로 무선 전화를 도입하고 폰으로 계좌 개설과 송금 등을 도입하지만 여전히 BOP 국가들에서 송금은 5일 이상, 회사 설립에 100일 이상 넘기도 합니다. 개도국 국민이 선진국에서 돈을 벌어도 그 송금 과정에서 수수료의 20%까지 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 5천억 불의 시장인데 블록체인 화폐를 중간 매개로 하면 실시간 경매화가 도입될 것입니다. 자산 소유권 행정이 모호했던 것은 약자의 자산을 수탈하고 조세 회피를 낳았습니다. 블록체인은 행정 비용을 저감하고 소유권을 확실시키고 거래를 투명화하여서 이들을 잡아낼 것입니다. 큰 정부가 반대되는 이유는 저효율, 부패, 불투명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도 정보가 공개되는 기술이 받쳐주면 보다 큰 정부가 좋을 수 있습니다. 납세와 로비의 흐름을 공개하고 나아가 대출 신용 정치 평판의 탄소 배출권까지 흐름이 공개될 것입니다. 한국의 2010년대 커뮤니티 정당 언론의 일체화 실험은 외부의 기술 한계에 붕괴합니다. 다중 아이디, 익명 악플, 여론전 등 사회 갈등과 피로감에 파편화를 낳았습니다. 블록체인으로 1인 1 아이디가 정착하면 민주주의 또한 직접 간접주의 사이에서 새 평형점을 찾을 것입니다. 분쟁 해결과 법정, 국민투표와 여론조사, 예측시장과 주식 간의 경계도 새로 정해질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전쟁이 단순한 다중 아이디 화력전에서 위키 전쟁으로 고도화되었듯이 현실 정치도 수기 민주주의, 시민법정, 정책 시나리오 등으로 고도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 음악, 미술, 영화, 모델, 언론, 출판 산업들의 미들맨이 소멸될 것입니다. 이는 음반사, 소속사, 에이전시, MCN, 스트리밍 플랫폼, 협회, 언론사 등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템플릿의 수요자 통계 분석 및 가격 책정이 고도화될 것입니다. 스타 플레이어에게 승자 독식이 강화될 수 있고 조직의 해체로 노조 보호는 없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검열, 차단, 감시가 없는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강화되는데 정부, 기업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블로거와 유튜버들이 점점 언론 기능을 맡을 것입니다.
논문들의 플랫폼도 오픈된 게시판처럼 선 게재 후 실시간 리뷰로 리젝 등재될 수 있습니다. 무크나 코르세라 등 사이버 학위의 수강 시험 신뢰성도 공인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받는 여러 대표적인 도전들을 소개 해명합니다. 먼저 기술. 아직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유동성이 낮으며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유저가 개인키 분실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고 다수 사용자를 감당할 보안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신규 범죄의 등장, 스카이넷화, 양자 컴퓨팅으로 인한 암호화기 해체 등은 아직 기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네트워크의 보호를 위해 여태의 데이터 센터 대비 막대한 전력이 소비됩니다. 물론 저자들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 운영 비용보다는 미들맨이 소거됨으로써 저렴해진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화폐의 양적 완화처럼 점점 채굴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점도 사람들이 점점 지지하기 힘들어지게 합니다. 다음은 기득권. 정부는 화폐 발행 및 스마트 계약의 소유권, 신분 문제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51% 해시를 질 인구 대국, 독재자, 대기업 등은 무소불위의 신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터넷 거버넌스도 6년은 걸쳐 만들어졌듯 블록체인도 10년은 걸릴 것을 예상합니다. 자동차에 마부들이 반대했던 영국, 인터넷에 라디오가 반대했던 미국과 같은 총국을 겪지 않길 당부합니다. 기존 체계에 기반할 것인지, 기존의 정부는 얼마나 규제를 내려놓을 것인지, 신해시 기득권의 권한과 책임을 얼마나 줄 것인지, 어젠다와 프로토콜은 추가적으로 더 무엇이 있는지. 중앙은행은 전자화폐를 국가통화로 지정하려 할 것이고 시장 안정을 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상화폐 또한 축적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